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피터스 7기 세컨드 브레인 스터디의 3주차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다시 강의 파트를 별도로 깔끔하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영상이에요. 저희가 실제 강의를 했고 스터디를 했었을 때는 좀 API를 설치하고 이거 설정을 하는데 좀 많은 오류가 있었어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린 스크린도 했어요. 제 얼굴도 드러나면서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메모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까지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첫 주는 옵시디언과 친해지기, 툴과 친해지기였고, 그리고 왜 지식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뤘었죠. 마인드셋을 좀 갖춰줬다면은 2주 차에는 지난주에는 좋은 메모를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무의식화, 다양한 메모와 지식 관리에 대한 콘텐츠들, 세컨드 브레인, 제들카스텐, 그리고 거인의 노트에서 공통적인 그 좋은 메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좋은 메모를 쓰면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결을 통한 발견을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부분이었죠. 내가 이 외부 세계에서 내가 이 외부 세계에서 어이구 펜이 왜 이러냐? 다른 펜을 할게요. 이 외부 지식의 세계에서 어떠한 새로운 영감을 받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메모하고 수집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결을 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으로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비즈니스든 글이든 영상이든 이러한 동영상이든 간에 그런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고 세계상과 소통을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 거는 이 두 부분이었어요. 수집과 연결이었죠. 좋은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노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R&R이라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메모 하나에 대해서 진심을 했다면은 오늘 할 것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 연결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소통,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간 과정, 연결을 통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한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이 그래픽이 제가 지금까지 이 메모와 노트라는 지식의 조각이라는 것이 인생에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그래픽인데요.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뭔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모를 했다라고 할게요. 이런 새로운 메모 조각이 들어와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존의 이런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메모를 하고 연결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위한 이렇게 메모를 연결해놔서 이런 네트워크가 생겼다 합시다. 그럼 오늘 할 거, 이 연결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그때 행동을 할 내 자신에게 이 네트워크를 미래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완전 미래에 뭔가 아웃풋,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 샥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다음 것 같아요. 좋은 메모에 대한 것을 잠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연결을 통한 발견,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창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인 CNC, 지난번에는 R&R을 배웠죠. 오늘은 CNC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1번 지도를 만드는
방법, 이 연결을 통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내 first brain, 내 두뇌로 해야 되는 건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도움받기 위해서 이 AI를 활용한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터나 스마트 커넥션스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좋은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의식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메모에 대한 현존하는 다양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죠. 뭐 거인의 노트, 제텔카스텐,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 보면은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메모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제일 쉬운 방법으로 RNR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RNR이라는 게 Remark and Relate이었어요. Remark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 흥미롭네. 왜냐하면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든 생각들을 최대한 받아 적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무의식, 내 머릿속에 있는 엑기스를 끄집어내서 그 엑기스만 적어내서 메모에 내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relate,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네 하면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한 대상이 없을지언정 일단 연결을 시켜 놓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리뷰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은 저희가 2회차에서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긴쓰기라는 개념이 일본에 있대요. 이 긴쓰기라는 것은 깨진 물건을 온전한 물건으로 고쳐 쓰는 것에 대한 것인데 뭔가 금으로 다시 붙여서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보수 과정 자체가 보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보수 과정을 하고 나니까 가치가 더 높은 물건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고쳐 쓰기인데 이게 좀 깊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뭔가 그냥 금으로 고쳐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좀 깊은 의미를 보면은 불완전함하고 완벽하지 못함을 감추기보다는 더 드러내서 아름다움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저는 이 개념을 보고 나서 오히려 막 온고지신 아니면은 뭔가 뭐라고 했죠?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더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뭔가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완전함 자체가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미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 긴쓰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AI가 남발하는 상황하고 비슷해.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고 AI에 대한 콘텐츠가 훨씬 더 많아지는 순간 오히려 인간스러운 완벽하지 않은 인간스러운 콘텐츠들이 인간미가 들어간 콘텐츠들이 더욱더 뭔가 인기를 많이 얻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제가 메모를 만들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이 하나의 RNR의 예시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미랑 연결이 되는 것이 remark, R이었다면 나머지 뒤에 R, relat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간미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라는 큰 콘텐츠랑 큰 키워드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빠른 예시였고요. 그러면은 메모를 하나 했다라고 칠게요. 메모를 하나 진정성 있게 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아크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이 수집, 연결, 소통이라는 이것을 좀 더 시각화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뭐 하나의
아이디어나 메모라고 해볼게요.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자 메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어떤 세계 밖에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와가지고 내가 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R&R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메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메모를 했으면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메모라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하겠죠. 근데 연결을 하다 보면은 또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빈 곳이 있네? 이게 비었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메모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메모를 하다가 또 연결하다가 메모를 하다가 연결하다가 이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순환 과정을 겪어서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글일 수도 있고 하나의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제 공유가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에 공유가 돼서 소통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가 외부적으로 공유가 되기 전에는 이거 하나의 세상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이 계속 하나의 메모였다가 여러 의미가 발견해서 이런 순환하는 구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메모랑 이것이 계속 빙글빙글, 아이씨 왜 이래, 이 동그라미가 막 갖다 붙었네요. 갖다 붙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터그 invert 이건가? 이걸 하면 막 붙으면 안 되거든요. 안 붙네. 네, 다행이다. 네, 이 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알고리즘이자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거를 한번 동그라미로 감쌌어요. 우리가 함수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수학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y는 이 x 플러스 5라고 할 수 이라는 하나의 함수라고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x 안에 뭐가 들어가서 이 함수를 거치면은 y라는 새로운 어떤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1이 들어갔으면은 7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함수라고 해볼게요. 3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1이 들어가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함수마다 x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알고리즘이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알고리즘, 저의 함수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였고, 석사로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라는 걸 하였고, IT를 공부했고, 지금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성장과 자기계발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발견했다고 할게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 돌고 하다가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온, 배워온, 그리고 그것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어떤 글이 나올지는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나오게 된 방식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 이 부분 연결을 통해서 뭔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메모를 통해서 나오거나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창발이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알고리즘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창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창발의
그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저는 이거를 좀 더 시각화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이 아까 이 파랑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얘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면은 얘는 똑같아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와서 생각이 나서 뭐 메모를 했다가 연결을 했다가 어떤 매개체로 만들어져서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과정 자체는 똑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과정에서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향식과 하향식 생각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대로 창발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생각 방법과 하향식 생각 방법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올 줄 모르니까 말이죠. 이 하향식 생각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아이디어 아까 동그라미 하나 썼었죠. 얘를 다시 재활용을 해볼게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왔어. 그러면은 하향식 생각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에 대한 어떤 글을 읽다가 뭔가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라가지고 그러면은 하향식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수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만들어요. 지도를 만든다는 게 마인드 매핑이 될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메타인지 하면 생각나는 틀이 어떤 것들이 있지? 메타인지, 심리학, 아니면은 뭐 성장, 아니면은 자기개발이라는 이런 것을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뻗어나감을 통해서 뭔가 나만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도를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거를 좀 관리하고 싶어요. 이게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빠진 게 있고 여기는 뭔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간극을 채우고 디테일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 디테일을 조금 채우게 되는 걸로 뭔가 재료가 뭐였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제가 이미지만 하나 가져가 볼게요. 뭐 마인드맵이랑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하나의 마인드맵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죠. 지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일단은 재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적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공유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게 상향식으로 하여튼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향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하향식이 아니죠. 상향식. 방금까지 하향식이었고 상향식의 사람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메타인지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R&R을 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요. 내가 이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B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쓰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단순하게 캡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엄청 들어가지고 뭔가 글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큰 구조, 정해진 구조 없이 막 쓰기 시작하죠. 막 쓴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이제 얘를 정리하고 뭔가 글 한 편이 나와서 공유를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죠. 좀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그냥 말을 해봤고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노트를 만들고 연결하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 있네. 이 연결된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노트가 또 만들어지네. 이게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연결이 되고 더 큰 아이디어들이 창발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좀 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하향식과 상향식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향식 하나의 노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연결을 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다람쥐로 비유를 했어요. 다람쥐는 우리가 땅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음에는 어떠한 뭐죠 도토리가 어디 있는지 막 보고 막 세상을 관찰하고 하늘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노트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하향식 생각이라고 하면은 새의 세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새가 하늘에서 날아오르면서 밑에 지구를 봐요. 나의 지식의 우주 지식의 행성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구나 하면서 큰 꿈을 갖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하향식 생각은 이제 어, 새의 세상이라고 보고, 그리고 상향식은 다람쥐의 세상에 비유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도 이 밑에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트를 하나 하고 메모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메모나 노트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대로 하향식 생각은 하늘, 우주에서 밑에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저는 건축가와 정원사로 비유를 했어요. 건축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뼈대한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로 정원사 같은 경우는 씨앗 하나 심어서 그게 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났을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처럼, 꽃밭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상향식과 하향식을 각각 정원사랑 건축가랑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냐면 어디서 아이디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창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제가 그린 것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그리다 보면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많은 잠재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외부 아이디어랑 이렇게 딱 클래시를 해가지고 새로운 메모가 탄생을 하게 돼요. 메모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지식이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모으고 그룹화되고 클러스터링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이 네트워크 하나 자체가 하나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원사의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이면은, 건축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학 아니면 심리학 이런 것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내가 처음에 어떤 지식의 부류가 있는지 전반적인 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 나가는 형식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마인드맵을 쓰면은 이 중간이고, 뭐 아웃풋 중심으로 하면은 뭐 건축가, 그리고 밑에서부터 노트 하나로 시작을 하게 돼서 프리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정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느 단계에서 창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렇게 반복되는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발 및 생성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상향식과 하향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건축가적인 마인드, 하향식 사고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라는 게 아웃풋을 기반으로 탄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글이나 영상이나 목표 이런 게 있죠.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거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아니면 어떤 리서치를 해가지고 딱 이 목적에 맞는 것으로 끼워 맞춰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발전이 되겠죠. 이 아이디어가 커지겠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단은 결과물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있는 어떤 노트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모아놓고 보아하니 이런 아이디어가 보이네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메모를 추가를 하고 뭔가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여튼 클러스터링을 하고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보이더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원래 숨기려고 했는데 잠시만, 이거 숨길게요. 그리고 연결 기반으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얘랑 얘에 대한 노드는 알겠는데, 얘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노트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신기하네, 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공통된 주제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 이거 하나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랑 다른 사람이랑 뭔가
몇 달이 건너가지고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내가 그런 배경을 비슷한 배경을 가졌구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니 그 누나의 형의 언니의 누구 그 사람도 알아? 나도 그 사람 아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이 있구나 하면은 뭔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공통적으로 이제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예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견에 기반으로 있는데 지금 본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어떤 국자처럼 생긴 게 보이네요. 이게 뭐죠?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이 연결 원래 계속 있었던 건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북극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것도 원래부터 있는데 보다 보니까 메모를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더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인 알겠어. 반복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CNC, Collect and Cluster이 있습니다. 이 Collect and Cluster라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서 하향식으로 생각하는 거 예를 통해서 하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뷰를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CNC, Collect and Clust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노트 테이킹이라는 메모로 연결을 이렇게 시키려고 해요. 근데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없거든요. 노트 테이킹이라는 메모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File does not exist. Do you want to create? 파일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 네가 노트 테이킹에 대한 메모를 만들래? 라고 하면은 제가 create md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노트 테이킹이랑 메모에 대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 노트 테이킹이라는 단어로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collect and cluster를 할 거예요. 우리가 collect and cluster를 할 건데 먼저 collect는 이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cluster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몇 개 꺼내 와 볼게요. 이게 있네. 이걸 하나 꺼내 올게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 제가 지난 주말에 뭔가 발표를 했는데 얘를 다시 꺼내 올게요. 얘를 꺼내고 얘를 다시 꺼낼게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게 옆에 열어가지고 또 어떤 게 연결돼 있구나? 연결된 게 맞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노트 메이킹 말고 제가 이 파라라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걸 또 꺼내볼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꺼내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제일 좋은데 하나만 더 꺼내볼게요. 제가 메모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하나 더 꺼낼게요. 얘를 여기다 끝에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컬렉트를 했어요. 내가 이 노트 테이킹과 연결된 어떤 노트들을 꺼내가지고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러스터, 그룹화를 시키는 거죠. 일단은 볼게요. 저는 어떻게 클러스터를 하냐면 일단 컬렉트를 했으면은 clarified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노트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하나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아고 포르테가 말한 노트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충 내가 다시 상기를 시켜보는 거죠. LIT 모임 준비 같은 경우에는 닉 마일로의 생각을 내가 정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텔 카스텐에 대한 것은 제가 메모를 한번 볼게요. 이건 클리핑만 했네요. 생각을 안 적어 놓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텔 카스텐의 장점은
제텔카스텐에 대한 장점이라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메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받아 적어야 될지, 그리고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메모일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네, 얘를 가지고 다시 메모에 대한 나의 고유 생각 이렇게 꺼내 놓고 하나씩 메모 생각, 고유한 메모들이 무엇이었는지 대충 이렇게 꺼내 봤으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클러스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메모와 관련 메모라기보다는 저는 노트와 지식 관리라고 할게요. 노트와 지식 관리에 대한 외부 작가들의 생각들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있죠. 맨 마지막에 좀 분류를 하자면 노트에 대한 나의 고유한 생각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클러스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간극이 보여요. 내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른 것도 나의 생각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메모의 철학, 저의 메모의 철학 5S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으면은 외부 작가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간극을 채웠어요. 이게 CNC입니다. 나의 지도를 만든 거예요. 내 메모들이 이렇게 있죠. 메모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이론적이면은 이거를 다 연결된 것을 꺼내놓고 이 전체를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나만의 MOC가 생기는 겁니다. Map of Content. 이 이제 많이 옵시디언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들리는 건데 맵 나만의 지도예요. 이게 노트 테이킹이라는 키워드랑 연결된 나의 메모들을 다 연결해 놓은 나의 지도를 만드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노트 테이킹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CNC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노트 메이킹이라고 했죠. 나의 직접 노트를 만들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 노트에 들어와서 나중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 내 지도를 또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다면 제가 챗GPT 관련해서 요즘은 챗GPT 관련된 메모를 많이 하진 않는데 옛날에 챗GPT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챗GPT 관련해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disruptive technology인지 파괴적 혁신인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 연결시키면서 다양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챗GPT의 수용과 관련된 어떤 토픽에 대해서도 챗GPT라는 키워드 안에서도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논문을 막 가지고 연결해놨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챗GPT가 이전에 있었던 AI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가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챗GPT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챗GPT 플러그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그 소 제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추가가 되고 확장이 되겠죠. 저는 요즘은 AI를 좀 잘 안 다루고 있어가지고 챗GPT에 대한 노트 자체는 많이 없지만 나중에 이 노트가 계속 확장을 하고 이 지도가 확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CNC, Collect and Cluster.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CNC가 돼야 될 것 같아요. Collect, Clarify and Cluster. 명료가 하나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클러스터링에 대한 것이고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는 연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창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그래프 뷰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프 뷰를 이렇게 옵시디언의 그래프 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거는 이제 풀 그래프이거든요. 이제 옵시디언을 영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필터링도 하다 보면은 색깔도 막 이쁘게 돼가지고 보기 좋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막 그래요. 어디 뭐가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재밌는데 좀 더 좋은 것은 전체 그래프, 전체 나의 세컨드 브레인, 나의 두뇌이죠. 내 두뇌를 봤을 때 특정한 키워드로 내가 필터링을 하고 그것으로 바탕으로 뭐가 있는지를 볼 때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된 것들이 태그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노트 내용, 본문에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언급되거나 연결이 된 것들이 이렇게 필터링이 됐어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건 볼까요? 이것만 봤을 때 뭔가 여기 클러스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컨드 브레인 클러스터가 있네요. 근데 이것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이 연결하고 그리고 어이? 이렇게 한 바퀴 도네?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세컨드 브레인도 지금 노트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메모한 것들은 4개, 5개나 됐는데 아티클로 연결이 돼 있고 옵시디언을 위한 AI와 관련된 노트들로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되게 찾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필터링을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지금 뭘 누른 거지? 필터를 잘못했네요. 네.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메모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existing files only라고 하면은 지금 또 연결이 안 보이는 것들 이건 직접 연결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노트들을 가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존재하진 않지만은 이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의 많이 언급을 해놨네 해가지고 이런 노트를 발견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은 없네 그럼 연결시켜 볼까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들어가서 티아고 포르테 노트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또 가지고 와서 CNC 컬렉트 앤 클러스터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게 전체 full graph view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옵시디언에서 좋은 게 로컬 그래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로컬 그래프가 뭐냐라고 하면은 로컬 그래프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의 노트를 기반으로 내가 다양한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은 컨트롤 P를 눌러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 P를 눌러서 로컬 그래프라고 치면 돼요. 아니면은 한국어로는 로컬이라고 치면은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로컬 그래프를 치면은 얘가 이런 게 뜨거든요. 이게 지금의 노트를 기반으로 어떤 연결들이 있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여기 있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groups가 아니고 forces link distance 잠시만요. 센터 포스 말고 원래 꺼내놓는 게 있는데 이거구나. 네. 이 필터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닫아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필터 안에 하나만 해놓으면은 얘가 어떤 그 바로 한 단계 연결된 것만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필터에서 2개 이상이거든요. 2개 이상만 봐도 얘가 2단계 정도 떨어진 노트들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 내가 열어놓은 노트를 기반으로 여기 연결되고 저기 연결되고 그렇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도 또 뭔가 이런 연결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 창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실습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나의 제1의 두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 두뇌를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찮아요. 되게 인지적으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두 번째로는 이 내 퍼스트 브레인을 많이 이용하면은 그 두뇌의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AI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한테 대신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커넥션스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트 제너레이터라는 플러그인 두 개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노트 전체 노트와의 대화 또는 개별 노트와의 대화. 대화의 측면에서는 스마트 커넥션스를 쓰면 되고, 이 텍스트 제너레이터는 AI를 이용해서 노트 작성까지 하고 싶은 거는 텍스트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커넥션스는 노트와의 대화, 텍스트 제너레이터는 노트를 작성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용하려면은 GPT API라는 것이 필요해요. API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GPT 오픈AI가 만든 GPT라는 것을 외부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제 GPT API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야 되는 게 일단은 platform.openai.com을 이것만 들어가셔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해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이 있죠. 얘 눌러서 View API Keys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API 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API 키를 한번 발급받으면은 얘가 다시는 조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급받았을 때 복사를 해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겠지만 바로 사용한 다음에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제 설치하는 것부터 발급하는 것까지 보여줄 건데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 볼게요. 메모장을 하나 열게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전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하나만 해도 되긴 하겠다. 원래는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기다가 지금 두 개를 하나 발급을 받아 볼게요. 만들어서 create a new secret key. 참고로 얘를 하려면은 그 카드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이 빌링에 가서 페이먼트 메서드에서 자기의 해외 그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1114로 끝나는 비자 카드,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API 키를 발급을 받아볼게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스마트 커넥션스랑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터를 둘 다 할 거기 때문에 create 키를 한 다음에 하나는 복사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터 테스트 ops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냥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따로따로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쓰실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쓰면은 제 카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AI를 직접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이 옵시디언 101 볼트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데일리 노트에다 해볼게요. 스마트 커넥션스를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스마트 커넥션스 하려면은 당연히 뭐 옵션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플러그인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스마트 커넥션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nable 하고 텍스트 제너레이터라고 칠게요. 텍스트 제너레이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시켜주고요.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커넥션스로 가기로 했죠. 이 스마트 커넥션스에서 보면은 이
supporter settings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 OpenAI 키 세팅을 가지고 올게요. 아까 만들었던 옵시디언 하나의 그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테스트 API 키 하면은 key is valid. 그러면 작동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챗 모델인데 API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GPT 3.5, 16K랑 4K가 있고 GPT-4가 있는데 이 16K랑 4K라는 경우는 최대 입력 가능한 텍스트 양 토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8K인데 이게 GPT 3.5 4K랑 16K도 가격이 한 2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3.5랑 또 GPT-4랑 또 가격이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근데 그 퀄리티나 그 두뇌는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GPT-4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 좀 아끼고 싶으시면은 GPT 3.5 터보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건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보면 되고 일단 활용을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스마트 커넥션스를 한번 했으면은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비슷한 노트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베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요. 이거는 내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비슷한 노트를 찾는 것이 아닌 임베딩, 그러니까 AI가 텍스트 임베딩이라는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사용된 단어들의 그 빈도라고 봐야 되나? 뭐 하여튼 학습을 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들을 얘가 숫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 행렬을 벡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텍스트 임베딩인데 그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create embeddings.json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줘요. 그러면은 내 메모 안에 있는 모든 노트들을 가지고 얘가 비슷한 것을 보고 이제 추천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로라는 것을 했었죠. 그러면 얘가 내용들을 봤을 때 무엇을 메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내용만 봤을 때 93% 비슷해.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로라는 게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정보 우주에서 살아남으시겠습니까?과 92%가 비슷하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헤딩까지 포함이 되네요. 전체 내용이랑은 93%인데 이 헤딩 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몇 프로가 나오는 것이 찾아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얘가 헤딩까지 되다 보니까 넣으면은 이렇게 헤딩은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AI가 찾아주는 거예요. 내용만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비슷한 노트들을 또 다른 찾는 AI가 찾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노트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이 노트를 가지고 해볼게요. 노트와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있거든요. 채팅창처럼 생긴 게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챗GPT와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떠요. 물론 챗GPT랑 조금은 다르지만요. 이거를 이런 내용을 해볼게요. 노트와 대화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2번 눌러주세요. 대괄호를 2번 눌러주면 내가 노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전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로의 내용을 요약해줘 해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빙글빙글 API 에러가 있네요. 내용이 너무 많나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아니다. 얘가 짧은 편이에요.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를 요약해줘 할게요. 또 API 에러가 있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열어가지고 옵시디언 101 바로 열리죠. 그러면 스마트 커넥션스 만들고 다시 정보와 지식을 넘어 지혜로. 얘가 너무 크네요. 다른 걸 해볼게요. 제가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API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살겠습니까? 정보의 우주에서 살겠습니까? 이걸 해볼게요. 더블 브래켓을 열어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서버로 보낸 다음에 얘를 요약하는 걸 보여줘요. 단 하나의 노트와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트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에 대한 질문을 미리 쳐놓을게요. 한국어다 보니까 그리고 GPT-4이다 보니까 돈도 나가는데 느리네요. 매우 느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노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여튼 내용 전체와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트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옵시디언 볼트 전체랑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얘가 영어로 based on my notes라고 이런 걸 입력을 해서 my 이 2인칭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노트라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ased on my notes, what is the importance of note taking? 저는 여기 안에 옵시디언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노트를 기반으로 노트 테이킹의 이 장점이 뭐야? 제 강점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내 노트 내용을 전체를 아까 전에 학습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이리저리 답변을 만들 거예요. 답변을 이리저리 만들 겁니다. API 에러가 났어요. 망할. 왜 자꾸 이러냐? 그러면은 이 노트 전체 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얘가 그 앞슬래시죠. 그 물음표 있는 키보드에다가 앞슬래시를 누르고 얘가 노트 이 폴더로 좀 좁혀볼게요. 이 폴더 안에를 기반으로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려줘 해볼게요. 얘가 그러면은 또 이 폴더를 특정을 지어서 이론적으로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한국어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러다가 API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실제 실습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영어로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여기도 하고 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괄호를 열면은 이가 특정한 노트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스마트 커넥션스를 보여주는 게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 본 볼트인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based on my notes, what is data science? 내 노트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야?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노트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한 노트를 지정해 줬는데 이거는 특정한 노트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ased on my notes, what is data science?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그리고 find me some notes to begin with. 제가 지금 제 자신이 가려져 있네요. 잘 안 보이겠다. 이렇게 옮기고 해볼게요. 네, 노트를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를 알려주고 내가 to study 내 노트들을 기반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노트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또 이제 뱅뱅뱅 돌아가지고 잘 보여줘야 합니다. 잘 보여줘야 해요. 얘가 잘 안 되면은 텍스트 제너레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노트를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것들이 있다. 이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되게 재밌는 것이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로
단어를 기반으로 저만의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파이썬,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수학도 있죠.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줬어요. 내 노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 거죠. 네. 되게 노트들 전체 노트를 기반으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봤으니까 이제는 텍스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제너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 내용을 작성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는 다시 커뮤니티 플러그인에서 텍스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API 키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를 이렇게 제가 두 번째로 발급받은 것을 넣을게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얘가 설정하는 것들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이 다는 할 필요 없고 Consider context for template. 그러니까 챗GPT 이 플러그인이 되게 좋은 게 내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계속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 메모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도 외부에 있는 아마 아직 노션이 되긴 하구나. 하여튼 되긴 하는데 children 내 노트 안에서 여러 노트를 언급해 놓은 애도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뭔가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키고 그냥 끄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템플릿을 제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컨트롤 P를 누르고 텍스트 제너레이터 하고 이제 템플릿 패키지스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얘를 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주어지는 그 프롬프트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인스톨을 할게요. 인스톨을 하면은 설치가 되는데 어디가 설치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매 최상단 홈페이지 위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설치가 돼요. 그럼 여기 안에 약간 우리가 템플릿 파일 폴더에서 활용을 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 제너레이터에서 여기 설정을 보면은 prompts to template path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settings text generator라는 애로 만들고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들어가 있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가 디폴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얘가 되게 재밌는 게 템플릿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템플릿 안에 컨텍스트라는 애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속성이 들어가고 뭐 헤딩도 같이 넣어가지고 노트 안에 템플릿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children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링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 링크를 가지고 얘가 템플릿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님이 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 볼게요. 얘를 노트 관리법에 대한 것을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바탕으로 뭔가 노트를 작성하고 싶어요. 새로운 내용을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P를 눌러서 텍스트 제너레이터 하고 얘가 이제 template generate and insert 라는 것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내가 어떤 템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summarize라고 해볼게요. summarize라는 것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가
요약을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오죠. 이거는 옵시디언 101에 대한 가이드이고 헤딩과 액티브 노트와 인포메이션 프로퍼티에 대한 것도 알려준다. 네, 다 맞는 말이죠. 별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가볍게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노트 내용을 정리해줘 한국어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는 이 줄을 프롬프트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바탕으로 텍스트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트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핫키가 단축키가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를 눌렀어요.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얘가 또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서버에 한번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정리할 내용이 없다고?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선택돼 가지고 아마도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context available for template이 있는데 템플릿을 가면은요, 내가 마우스를 어디에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Considered context라고 하면은 얘가 보면은 empty하지 않은 라인으로 하면은 이 내용만 입력이 되고 cursor line is empty. 그러니까 내가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밑에 커서가 여기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J죠. 컨트롤 J라고 하면은 얘가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이 내용까지 해서 챗GPT를 한 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데 조금 걸리겠죠. 보자. 빨리. 뭐야? 정리가 아니잖아. 그냥 복제를 한 거네요. 하여튼 원래는 얘가 다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제일 좋은 게 아까 children 이런 것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children, children 이런 것을 보여드렸을 텐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되게 좋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노트에 예를 들어서 메모를 몇 개 남길 수가 있는데 이 노트와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특정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글쓰기를 주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여기다 가지 말고 제가 저의 옵시디언으로 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아까 노트 테이킹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내가 글을 뭔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주제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트 테이킹이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니다, 다시 해볼게요. 새로운 노트를 만들게요. 새로운 노트를 만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템플릿이에요. 텍스트 제너레이터 안에 이 children brainstorm book인데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은 이게 전체 프롬프트이거든요. each children this content 하고 /each라고 하면은 얘가 그 한 노트 안에 있는 많은 링크들을 하나씩 불러온다라는 거고, 프롬프트는 내가 제공한 노트들을 바탕으로 이 제목, 그 노트의 제목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주제 세 개를 추천해줘. 그리고 다음 형식으로 제공해줘.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노트를 만든 다음에
제가 제목 자체를 말해볼게요. 메모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쓴다고 하면은 두 개만 가져가 볼게요. 뭐 메모, 뭐 노트 테이킹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 메모의 철학, 5S라는 것이 있고, 하나만 더 가져볼게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뭐 what to take notes on이라는 주제 링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이 녀석을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제목에 대한 어떠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주제를 추천을 해주겠죠.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텍스트 제너레이터에 대한 것을 하고 얘가 insert and generate text 눌러주고 이제 링크 몇 개로 아이디어 만들기 라는 것을 하면은 좀 걸릴 거예요. 좀 걸릴 건데 이론상 얘가 빙글빙글 돈다는 것은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내서 서버에서 GPT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국어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나와야 합니다. 프로세싱이라고 돼 있죠.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PT-4이고 더 똑똑한 놈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GPT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모아놔서 뭐를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직접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완전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메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얘가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도 실제 라이브 강의 때도 해봤는데 오늘 GPT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좀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 돼. 제발 나와줘. 그리고 이 녀석도 이따가 얘로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고요. 빨리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그 와중에 하나의 템플릿을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새로 만들고 무슨 템플릿을 만들 거냐면 뭐가 나왔어. 메모를 통한 개인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쓸 수가 있어요. 핵심 내용은 메모는 중요한 도구다. 위 노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제공된 노트들은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해주겠죠. 그리고 주제 2 감정 기반의 메모 작성법 해가지고 주제 3 메모와 의사결정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1번 글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제 얘가 얘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이제 새 템플릿을 만들 건데 children write draft라고 할게요. children을 바탕으로 초안을 써달라고 하는 템플릿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좀 바꿀게요. 내가 제공한 노트들을 기반으로 노트 아래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글 초안을 써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형식이 필요 없겠죠? 그냥 초안을 써달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얘를 이제 폴더를 프롬프트 텍스트 제너레이터 안에 로컬에 넣어 볼게요. 여기다 옮겨 놓고
제가 얘를 찾는 것을 좀만 바꾸면 되는데 링크와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검색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미 이렇게 안 없어지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밑에 초안을 쓰라고 이제 온라인 블로그 글 초안을 써줘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내용 그 주제를 AI가 뽑아준 것과 그리고 이 메모에 대해를 참고를 해서 제가 글 초안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껐다 해볼게요. 이 동글동글 가는 게 좀 거슬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전체 밑에 내용에 가가지고 컨트롤 P를 누를게요. 컨트롤 P를 넣어서 다시 링크와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서 이제 이 메모 내용, 이 두 가지의 메모 내용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주겠죠. 이론적으로는 글을 써줄 거예요. 그럼 대박이 될 겁니다. 이 주제 자체는 내가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쓸 수가 있겠죠. 얘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좀 아이디어가 만들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글을 써달라라고 한다. 근데 글을 써주는데 이 헤딩 있죠. 이 헤딩을 그대로 활용을 해라.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 넣어라 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좀 긴 노트들이거든요. 해서 제가 막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만 뭔가 초안이 나오더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 야, AI 일해. 얘가 챗GPT는 아니고 챗GPT가 다른 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만 나오면 이제 나왔어. 주제는 메모를 통한 개인의 성장. 오, 뭔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제 있고, 내용들 있고, 메모를 가지고 AI가 써달라고 해서 뭔가 나왔어요. 근데 쓰다 끊겼네요. 제가 아마도 그 최대 토큰 수를 500으로 해놔가지고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최대 토큰 수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1000으로 돼 있는데 1000이 넘었나? 1000이 넘었나 봐요. 그러면은 내가 2000으로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 토큰 수가 내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뭐라도 시작이 됐어요. 그쵸? 메모를 통한 개인의 성장에 대한 건데 나의 감정을 메모하라. 이 감정을 메모하라는 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엄청 길어요. 제 고유의 메모예요. 그러면은 나의 고유의 생각만 모인 애들만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라도 나오겠죠. 얘를 초안으로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되겠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아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의 그 실제 강연 때는 잘 안 보여줬던 게 이렇게 그래도 잘 보여주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 어떤 식으로 이런 상향식과 하향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어를 창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 메모 하나하나는 나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레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고
이제 뭐랄까요? CNC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래프 뷰를 이용해서 새로운 연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터와 스마트 커넥션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주제나 이런 주제를 만들고 글을 써주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잘만 활용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배웠으면은 이제 하셔야 될 게 숙제는 뭐냐면요. 연결을 통한 새로운 발견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도 적용시켜보고 활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안을 쓰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그동안 진심을 담아서 메모한 것들이 새로운 걸로 탄생을 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모의 중요성이라는 키워드 큰 토픽을 가지고 얘 메모들을 가지고 뭔가 주제를 뽑아주고 주제를 뽑아준 것으로 뭔가 초안이 조금 나왔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공유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촬영한 지 1시간 15분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3주차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미 들으신 분들은 좀 정제된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만 3주차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